제2연평해전으로 6명의 장병이 전사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해군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안의 한 마을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인근 마을 4곳도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틀 연속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도로 구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통단지 내 관광시설에 대한 착공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경상남도도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어 해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3년 전 오늘 서해에서는 제2연평해전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습니다. 당시 참수리 357호의 정장 윤영아 소령을 비롯해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을 지켜낸 이들의 용기와 헌신은 지금도 해군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월드컵으로 들떠있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고속정을 공격합니다. 사선을 넘나든 30분의 교전 끝에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했습니다. 올해 해군사관학교 신입생이 된 김정훈생도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군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절체절명의 전투 상황에서 동료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전사자들의 희생정신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참수리 357호의 정장 윤영아 소령을 이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해군 장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투철한 애국심을 본받아서 더 명예로운 해군 사관생도 또 나아가서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해마다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통해 전사자들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행사 뒤에는 전투행군을 하며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강한 해군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제2연평해전 승전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필승 해군을 이룩하겠다는 전투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오늘 전투행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용기와 헌신이 해군 후배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함안의 한 마을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근 마을 4곳의 주민들도 똑같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물을 먹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10배 검출된 마을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주민 20명이 사용하는 이곳 역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 4배가 검출돼 식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식수 마련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최장 270m 거리를 오가며 물을 뜹니다. 비행기는 이게 불편하지. 2층이 계단이 있어갖고 처음 남한 사람이 딴 데 옮겨 파가지고 대책을 해줘야 되지. 기준치 2배에서 4배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함안 지역 마을은 모두 5곳, 주민 2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 가운데는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꾸 나요. 이게 몸에 전부. 어느 누구 넣어갖고 감기기관에서 넣어가지고 비소를 장기간을 먹으면 어떤 식이 된다는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1년 전 수질 검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되는 오염 시기는 최장 1년. 식수에 나왔다는 거는 결국은 그 지역 주변에 광산이나 폐광이 있던 지역이거나 이런 언면 단위의 식수에 대한 관리 문제가 사실은 좀 드러난 거라고. 함안군은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오리무중입니다. 식수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주력을 했고요. 이 부분은 환경 전문기관에게 정확한 진단을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게 조금 늦더라도 200명이 넘는 주민이 최장 1년 동안 중금속에 노출된 사실을 알아차린 지 보름여일이 지났지만 함안군의 대책은 급수가 고작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틀 연속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곳인데요. 도로 구조 결함 때문이 명백한데도 해당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망가진 택시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습니다. 6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진 것을 끌어올린 겁니다. 사고는 어제 새벽 3시쯤 났습니다. 안민터널을 지나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택시가
좌회전을 하려다가 제때 방향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전날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5시쯤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같은 곳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아무래도 위험하죠, 여기가. 신호등 기둥 때문에 사고를 매는 사람도 많죠. 몇 대 봤죠. 특히 밤에 신호등이 전멸 신호로 바뀌면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직진 차로로 오해해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좌회전을 제때 하지 못하면 하천과 바로 맞닥뜨리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숨지기도 해 사고 위험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도 이를 알지만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평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공문을 보냈어요. 하지만 창원시도 민자도로 사업자도 소극적입니다. 공백을 해달라, 그다음에 나는 2단 가드레일 해달라 하는 그거는 우리가 협의 요청하면 우리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도로가 개통된 것은 지난 2012년. 문제를 알고도 창원시와 민자도로 사업자가 미적거리는 사이 언제 또 인명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롯데가 경남도민의 여론을 의식해 김해 관광유통단지 내의 아울렛 확장 용역은 중단했지만 당초 계획한 관광시설 착공 입장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롯데 관광유통단지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경남도민의 따가운 여론에 직면한 롯데. 롯데는 최근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하던 용역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와 호텔 등 지역민들이 요구해온 당초 사업계획 이행 약속은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검토하고 있던 것들을 좀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딱히 들으시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단체들이 불매운동을 추진하자 일단 비판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가 남은 6개 시설을 내년 9월까지 착공하지 않을 때 경상남도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최소 689억 원. 롯데 측에 또 조속 이행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또 촉구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단 한 차례도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9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놓아야지 롯데가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롯데의 7차례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줘 특혜 의혹을 받아온 경상남도. 법에 명시된 이행 강제금 권한은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KBS 창원보도국 오종우, 송현준, 조현석 기자가 연속 보도한 롯데의 김해 관광유통단지 입속 챙기기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보도부문상을 받았습니다. KBS 창원보도국의 롯데 입속 챙기기 연속 보도는 절대농지인 김해 평야를 헐값에 사들인 경상남도와 롯데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수차례 사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고발해 지역사회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창에 있는 모 대학의 시설비 명목으로 군비 70억 원이 쓰였는데요. 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2010년에 5개 학과로 개교한 거창의 한 대학입니다. 기술 관련 전문 대학으로 현재 5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지난 3월에 준공된 이 대학 기숙사 추가 공사에 군비 7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돈이 적절하지 않게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학은 공개 입찰 대신 3개 업체만 참여하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학교 법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군의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또 설계 변경을 통해 기숙사에 2층을 추가로 증축하면서 예산이 무려 30억 넘게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전체 공사비 가운데 대학 측에서도 20억여 원을 공사비로 부담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실속하기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관련 자회사가 지금 선택이 돼서 그쪽의 공사비가 다 금액이 학교에서 득이 되는데. 거창군은 설계 내역 등은 검토했지만 감사 권한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학교 법인하고 교육부밖에 없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 수십억여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도 정작 감사 권한은 없는 거창군. 비난이 거세게 일자 거창군은 공사 정산 명세서를 검토해 군비 환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적 메르스 사태가 완연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오늘 현재 격리 대상자는 자택 6명, 병원 1명으로 7명에 불과하고 전화 확인 모니터링 대상도 16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관리 대상에서 지금까지 해제된 인원은 1,044명입니다. 의심 신고는 어제 2건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오늘은 1건도 없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정 지표를 함축하는 새 표어로 브라보 경남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340만 도민의 꿈과 경남 미래 50년의 희망을 응원하는 뜻으로 새 표어를 브라보 경남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2월부터 도민들이 제안한 1,500여 건을 심사해 9종류를 선정하고 도민 선호도 조사를 거쳤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내일 진주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하고 본격적인 진주시대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LH는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내일 행사에서 진주 이전 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다짐합니다. LH 신청사 건물은 9만 7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20층 건물로 1,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한편 KBS 창원 진주 방송국은 내일 혁신도시에서 특집 9시 뉴스를 진행합니다. 경남교육청이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맞춰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2,013억 원이 증액된 4조 1,645억 원으로 지자체 지원금으로 편성한 무상급식비 64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